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수업 교환 작성 파트 2 단계별 교육 내용 도입 단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파트 1 교환의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교환은 수업에 내외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날 그 차시에 배울 교육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핵심 중요한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환에 포함될 핵심 내용 중에 학습 목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 네,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단계별 교육 내용을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시간 도입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도입 단계의 교환 작성 지침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입 단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시 복습, 가벼운 질문, 동기부여 질문 등으로 구성될 수 있지요. 이 세 가지 중에 교사의 상황, 또 그날 학습자의 학습 상황, 학습 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도 되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학습 동기, 흥미 유발, 학생들로 하여금 오늘 배울 핵심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차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겠죠. 자, 여기 교사의 발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고 싶어요를 배웠어요. 선생님은 오늘 밥을 안 먹었어요. 배가 아주 고파요. 선생님은 지금 밥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싶어요? 사토미 씨는 뭐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고 싶어요를 배웠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약간의 연습,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차시 수업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벼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산책이요? 여행 가요? 네, 저도 오늘 산책하고 싶어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자, 이렇게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벼운 질문이 본 수업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관계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가벼운 질문조차도 본 수업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질문들이 중요해져. 예를 들면 가벼운 오늘 날씨 좋아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 후에 오늘 만약에 날씨에 대한 문법이나 어휘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교사라든지 우리 수업 경험이 없는 분들, 신임 교사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교환을 짜고 모의 수업을 하라고 하면 도입부에는 본차시 수업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도입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도입부터 전개 마무리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 도입 단계에서는 어떤 작성 지침이 있느냐? 첫 번째, 도입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안 된다.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죠. 도입은 본차시, 그러니까 전개 단계에서 배울 내용의 흥미 유발, 동기부여 이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도입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차시 50분의 수업이라면 도입 단계는 한 5분, 길어봤자 7분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야지 도입 단계가 지나치게 길면 안 된다. 그리고 전차시 복습 시 학습자가 전차시에 배운 문법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질문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약에 고 10달을 배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교사가 이렇게 질문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먹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뭘 먹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불고기 먹고 싶어요? 김치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안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 싶다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 고 싶다 앞에 선행할 동사들이 어떤 동사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고 싶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뭘 먹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여기 앞에 불고기, 김치 이 목적어만 바꾸면 돼요. 불고기 먹고 싶어요? 김치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이런 질문은 닫힌 질문이라는 거예요. 학습자에게 다양한 어떤 대답을 유도할 수 없어요. 고 싶다 앞에 다양한 동사를 조합해서 연습할 수 없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좋냐? 옆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여행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는 가다, 하다 등 다양한 그 동사들을 고 싶다에 조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그날 배운 고 싶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어떤 교사는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뭘 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 어땠어요? 그 영화 어땠어요? 대답,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닫힌 질문이죠. 오늘 아침 먹었어요? 네, 아니요. 이렇게 yes, no question보다는 의문사를 넣어서 뭘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우리가 배우는 목표 문법 앞에 다양한 어떤 동사나 형용사를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입 단계의 이런 사소한 질문에도 교사는 발화를 신경 써야 되고 질문까지도 되게 신경 써서 계획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렇게 교환 작성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어 수업 파트 2 도입 단계에서 다뤄야 될 교육 내용과 작성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